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직업의 세계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저희 프로그램 사상 처음으로 변호사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많은 걸 여쭤보고 싶고요. 저희 소개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저는 더덕입니다. 김PD입니다. 네, 그리고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 서초동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 강동관입니다. 아, 강동관 변호사님. 성함은 처음 들었는데 그 무수한 미남이 많은 강씨시군요. 예외도 있는데 네. 제가 그 예외는 아닐까 걱정이네요. 예외 아니신데요. 훈남이시고 키도 크시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다복한 삼둥이 아빠시고.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 나오셨던 김현경 작가님 인연으로 네. 또 이렇게 삼둥이네를 알게 됐는데 직접 저희 캠프에도 오셔가지고 너무 반가웠거든요. 네, 저도 그 캠프가 정말 너무 저랑 우리 삼둥이들한테도 네. 정말 너무 큰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저희들 그때 사실 직업이 무엇인지는 저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두 분 다 엄청난 직업을 가지신 부부셨더라고요. 네. 의사와 변호사 부부. 네. 네. 지금은 의사 일 말고 또 의사이시면서 제약회사에 계시는 건가요? 네.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지금 변호사로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제가 2016년 4월부터 네. 이제 그 변호사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한 7년 차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경험이 이제는 많이 쌓여서 네. 재판을 한다 그럴 때 아침에 좀 느낌이 예전에 초기하고는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처음에 이제 그 재판 갔을 때는 정말 많이 떨었거든요. 판사님이 뭘 물어볼까 막 걱정도 많이 되고. 네. 근데 지금도 떨림은 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네, 좀 임기응변도 좀 는 것 같고. 와. 역시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네. 그 일에서도 뭔가 능숙해지고 그렇군요. 네. 원래 말씀 잘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떠셨어요? 아니에요. 평소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아서 네. 사실 지금도 좀 많이 좀 떨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네. 네, 이제 그리고 재판에서는 하는 말들이 비슷비슷하니까 제가 이제 좀 뭐 임기응변 이런 게 잘 나오는데 지금도 사실 벌써부터 머리가 좀 하얘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선입견이었나 봐요. 왜 변호사분들은 다 말씀 정말 잘하실 것 같다. 이 선입견들이 있거든요. 네, 그건 아마 이제 드라마 같은데 보면 막 판사님 뭐 특히 이제 뭐 나쁜 막 검사들 앞에서 이제 막 탁탁 받아치고 맞아요. 막 증인신문도 막 요리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재판은 이제 서면으로 서류로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제가 이제 그 재판 하나를 하고 왔는데 네. 실질적으로 한 2분 정도 하고 왔어요. 네, 실제 재판에 가면 이제 판사님께서 그 전에 제출됐던 서면 같은 거 네. 확인하고 네. 특별히 뭐 더 할 거 있냐, 뭐 증거 신청할 거 있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면 다음 재판은 뭐 언제 언제다. 하겠다, 그때 시간 되냐, 뭐 이렇게 하고 사실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히 끝나네요. 네. 그래서 의뢰인분들이 처음에 이제 첫 재판이 잡혔다 그러면 네. 뭘 준비해야 되냐, 네. 뭐 어떻게 판사님이 저한테 뭘 물어보냐라고 해서 네. 사실 안 물어보신다. 그래도 첫 재판 때는 한번 이제 참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직접 와서 한번 보셔야 이 재판이 현실이 너무 드라마랑 다르구나 라는 걸 이제 아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기사 변호사 분들이 대리인을 해주시는 거니까 네. 꼭 오셔야 될 필요는 없군요. 네, 네. 드라마의 폐해네요. 그러면 변호사님이 네. 변호사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는 드라마의 영향은 없었나요? 그때는 뭐 제가 한 중학교? 네. 그때 이제 법조인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와, 일찍 정하셨구나. 네. 그때는 이제 사실 변호사라기보다는 법관에 더 생각이 있었거든요. 판사. 네. 뭐 이제 뭐 판관 포청천이나 뭐 이런 거. 악을 뭐 벌한다. 뭐. 네. 네. 그리고 판사는 아니지만 뭐 모래시계 같은 거.
네, 그때 이제 검사가 되게 뭐 멋있게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영향들이 조금은 있었죠. 네, 조금. 이게 밖에서 볼 때는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죠. 판사, 검사, 변호사. 특히 검사하고 변호사는 그냥 원고하고 피고 구분이지 않나? 근데 그 일이 조금씩 많이 다른가 봐요. 그런가요? 아무래도 판사는 최종적으로 이제 판결을 내려주는 그런 직업인 거고, 네, 검사는 이제 그 범죄 피해자들을 너무 대리해 주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민사 재판,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돈 달라 하는 그런 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 원고와 피고가 있는 거고, 각각 이제 그 대리인들이 선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변호사들이 선임이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검사는 형사 재판에 있어서 원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를 피고인이라고 하죠. 그거 이제 범죄자. 네, 이제 검사는 이제 그냥 그 원고 측이 되는 거고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검사분들이 뭔가 필수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을 때는 꼭 검사가 그 재판에 오지 않을 경우도 있겠네요. 그 다른 형사 재판이 아닌 경우에는 네네. 그렇죠. 다른 재판에서는 네, 검사님은 오지 않습니다. 네. 검사님이 거기에 그 재판에 들어오시는 일은 없으신 거고, 그러니까 변호사 두 분이서 보통은 네.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네, 민사 재판은 보통 그렇죠. 그렇군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또 국민 드라마가 하나 생겼잖아요. 우영우가 네. 있어가지고 네. 또 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선 뭔가 대리인들에 대한 환호를 또 했었고, 네, 그랬었는데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슈가 돼서 막 사람들이 뭐 물어보고 막 이러겠어요. 그런 사람 또 있어? 막 이러면서. 맞습니다. 네. 우영우 같은 케이스의 그 변호사는 거의 없죠? 제가 또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뭐 들어본 적도 없고. 네. 그러면 꿈을 중학교 때쯤 가지셨다고 했는데 네. 그 꿈을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키워나가고 정말 이루어 가야겠다라고 꾸준히 마음 먹는 사람이 사실은 정말 드물잖아요. 중간에 꿈을 접거나 네. 그냥 점수에 맞춰서 딴 길을 가거나 많이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계속 이어가셨어요? 일단은 뭐 법조인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법대까지는 이제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저 때는 이제 법조인을 될 수 있는 게 이제 사법시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뭐 자연스럽게 이제 사법시험 준비를 하게 됐죠. 그래서 한 1학년 때는 그냥 놀았고요. 네네. 그래야죠. 제가 01학번이거든요. 네. 근데 2학년 때부터 좀 공부를 해보려고 했더니 월드컵이 있었어요. 공부할 수 없죠. 공부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네. 그 월드컵 광풍이 끝나고 나서 이제 2학년 2학기. 근데 사실 2학년 2학기면 빨리 군대 가는 친구들은 이제 사실 갈 만한 나이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저는 한번 사법시험을 붙으면 이제 군법무관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네. 네, 그래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죠. 와. 그래서 이제 2003년도에 사법시험은 이제 1차, 2차로 나누어지는데 네. 1차는 항상 이제 2월 달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003년도 2월 시험은 약간 이제 올림픽 정신으로 참가에 예의를 두고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해서 시험을 한번 봤고요. 네. 2003년도에서 이제 2004년도 2월 달까지 네. 그때는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열심히 했던 시기 중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뭐 항상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떨어지면 뭐 한 문제 차이, 두 문제 차이라고. 맞아. 그래서 2004년도 이제 2월 달에 그렇게 진짜 한 두 문제 정도 차이로 떨어진 거예요. 너무 아깝죠. 네. 그래서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고. 그쵸. 그런데 사실 그때 제가 약간 좀 생각을 잘못했던 게 이제 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면 네. 두 문제 한 세 문제만 더 맞으면 되겠네. 그 정도만 사실 공부를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그러니까 그 1년 전보만큼 치열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 첫 번째 실착이었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그 두 문제 차이로 떨어진 게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맞은 그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사실 다 실력으로 맞은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엔 찍어서 맞은 것도 있는데 그 생각을 잘 안 하고 맞은 건 다 내 실력. 딱 두 문제가 모자라니까 이 정도만 하면 금방 때려잡지 않은 생각이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03년도, 2004년도 그 1년은 정말 괴롭게 공부를 했는데 2004, 2005는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안 하고 2005년도 2월에 1차 시험을 또 보러 갔죠. 네. 그랬더니 이제 점수가 형편없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래서 사법시험이 어렵다고 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막 느낌을 받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벌써 01학번인데 2005년이 됐으니 4학년. 뭐 여자 동기들은 사실 졸업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또 1년을 다시 공부를 하려니 이게 좀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너 빨리 일단 군대부터 해결을 해라.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 제대를 하고 나니까 시간이 훅 지나서 2007년도 11월이 됐어요. 2007년도 11월 그러니까 2008년도 2월 1차가 있잖아요. 네.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또 정말 올림픽 정신으로. 네. 하지만 그때는 정말 좀 또 미친 듯이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경험이 있으니까. 또 한 3문제 정도? 그까지 좀 아슬아슬하게 좀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이제 복학하면서 그때는 이제 내가 2005년도에 했던 실수는 안 하겠다. 2004년도, 2005년도에 네네. 했던.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또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9년도 2월에 처음 이제 1차를 봤는데 아주 되게 우수하게 합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럼 이제 2차. 2차는 주관식이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2차를 6월 달에 시험이 있는데 그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을 합격하면 한 번은 더 그러니까 2차를 볼 수 있게 해줘요. 네, 그래서 2009년도 6월 달에는 처음 본 이제 그 2차 시험. 네. 이게 당연히 또 올림픽 정신이죠. 한번 하고 이제 이런 거구나 하고 2010년도 이제 2차 시험 때는 한번 노려봤는데 이게 불합격을 했어요. 그 불합격하면 그 결과가 한 11월 달쯤에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제 1차를 다시 봐야 되니까 사실 스파의 겨를도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1차 객관식이랑 2차 주관식은 과목 수도 다르고 공부한 내용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전에 했던 게 기억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 업데이트해야 할 부분도 많고 그래서 다시 또 열심히 또 했죠. 그래서 이제 2011년도에 또 붙었거든요. 1차를 또 붙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2011년도 6월 달에 이제 또 세 번째 2차를 본 거죠. 이때는 솔직히 저는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2차 한 지도 얼마 안 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실제로 그때는 발표가 났을 때 이건 진짜 되게 좀 쓰라린 기억이긴 한데 제 이름이 있었거든요. 2차 발표에. 네. 그래서 합격한 줄 알았죠. 처음에. 그리고 학교에서도 막 연락도 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동명이인이었던 거예요. 어머나. 제 이름이 흔하지 않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동명이인이 이제 그 다른 분이었던 거죠. 웬일이에요. 와. 그 충격은 상당히 컸어요. 진짜 커가지고 며칠 좀 끙끙 앓고. 그리고 이제 2010년도 이제 또 한 번 이제 2차가 남았잖아요. 네네. 그 기득권으로 볼 수 있는. 그때도 사실 저는 이제 잘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제가 4번 떨어지고 나니까 살짝은 그래도 좀 자신감이 꺾였어요. 이게 내 길이 맞나?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뭐였냐면 제가 처음 시험 공부했을 때는 1000명씩 뽑았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군대 갔다 제대하고 났을 때부터는 로스쿨이 이제 생긴다라고 하면서 사법시험 합격자 인원이 점점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4번째 떨어졌을 때는 500명 뽑을 때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300명을 뽑겠다고 이제 이미 다 공고가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거 1000명 뽑을 때도 안 되고 쉽지 않았는데 800명도 안 되고 700명도 안 되고 500명도 안 되는데 내가 300명일 때 붙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약간 그런 걱정도 좀 되고 나이는 점점 먹어서 이제 30 넘었는데 계속 부모님 뭐 지원 받는 것도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좀 배수진을 치고 진짜로 한 번만 더 해보자라고 해서 2013년도 2월에 1차를 다시 봤는데 또 1차 붙고 그 이제 6월 달에 본 2차를 다행히 이제 합격해서 너무 다행이다. 네, 정말 다행히. 그래서 2013년도 10월 달에 2차 합격했다 이제 발표 났을 때 정말 이제 다행이라는 생각이 더 커요. 기쁜
것도 기쁜데 이제 이거 그만해도 되는구나. 정말 다행이다. 네, 그래서 안도감이 훨씬 컸던 것 같아요. 그때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신림동 고시촌이라고 네네네. 하는 그 신림동에서 이제 공부를 쭉 했는데 마지막 뭐 한 2012년도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2차 떨어지고 네. 다시 1차 공부해야 됐을 때 그때 겨울은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그런 날들이 한 번씩 그쵸 있는 게 참 가슴 아프지만 있더라고요, 다들. 근데 바로 그때셨군요. 그리고 신림도 고시촌이 이게 예쁜 동네도 아니고 맞아. 뭐 힙하지도 않고 그죠. 정말 공부만 해야죠, 뭐. 그러니까 그 분위기 분위기가 있잖아요. 다르다고들 해요. 저는 사니까 모르는데 가끔씩 이제 뭐 놀러 오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저희 부모님도 나중에 이제 말씀해 주는 거지만 그 신림동은 뭔가 가라앉아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웃을 일이 없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냥 그러네. 네, 그냥 다 그냥 좀 이렇게 쭉 퍼져 있다고. 그 화랑교 쪽인가? 그쪽은 그래도 술집도 좀 있고 약간 그런데 그 고시촌은 구동이라고 네, 예전에 신림 구동. 구동인데. 제가 거기 살았었잖아요. 미림요걸 나왔거든요, 제가. 미림역 많이 들어봤어요. 왜 네. 보통 이제 신림동 들어가려면은 그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려가지고 네. 그 마을버스 타고 들어가거든요. 네. 그 미림역은 여기 있었던 네, 거예요. 네. 아, 그래요. 그때 정말 그렇게 해서 합격하고 나서 정말 그 뭔가 인생이 기분이 새로운 맞아요. 막 이렇게 이게 뭐가 어떤 그냥 느낌이었을까? 대학을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맞아.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고 그 엄청난 허들을 넘어가신 거잖아요. 처음의 기분은 와 이제 끝났다 라는 느낌도 있었겠지만 또 연수원 준비하시면서 느낌이 또 다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꿈에 한 발짝 다가가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연수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앞으로 이제 직업에 대해서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 네. 이 중에 대해서 이제 뭐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었는데 저는 그래도 비교적 일찍 정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변호사 해야겠다. 어떤 판사는 이제 그 공부하면서도 사실 느낀 거기도 하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선택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의 이제 인생이 정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뭐 형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전과자를 만들 수 있는 거고, 맞네요. 예를 들어서 뭐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러면 이 판사님의 생각에 따라서 이 사람이 빨간 줄이. 감옥에 몇 년을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민사 사건도 이제 결국 돈의 문제이긴 하지만 네. 그 판사님 결정에 따라 가지고는 한쪽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정말 보통 사람의 그걸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사법시험 공부하면서 한없이 뭐 좋게 얘기하면 한없이 겸손해진 거죠. 저 판사님들은 정말 스마트하고 똑똑한 분이 하셔야겠다. 너무 겸손해지셨네. 그리고 이제 네. 그러니까 검찰 이쪽은 그냥 제가 또 살아보다 보니까 저는 안 맞는다. 그 분위기. 나쁜 사람들 막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았고 또 저희가 사법연수원 시절에 짧게나마 그걸 이제 뭐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시보라고 해서 그래서 2달 동안 이제 검찰청에서 또 네, 뭐 일도 해봤는데 역시 이제 검사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시켜주지도 않지만 저보다 더 정의감 있고 강단 있는 분들이 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르구나. 나한테 맞는 성품에 맞는 뭐가 있겠어요. 네, 좀 저는 분명 확실히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게요. 저희가 봬도 너무 변호사가 어울리세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되면 되게 할 일이 일단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저는 지금 이제 송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재판 나가는 재판에서 원고나 피고를 대리하는 그런 일을 하지만 지금은 이제 변호사 수도 많아지고 여러 기관에 들어갈 수도 있고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되게 이제 선택의 폭이 넓다 보니까 저는 그냥 변호사를 연수원 들어갔을 때부터 거의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변호사가 네. 느낌이 그게 좀 있어요. 아까 작가는 사전에 얘기할 때 힐링할 때 어떤 거 많이 하세요? 하여튼 책 읽는 거 말씀하셨고 소설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결이 쭉 연결되는 느낌이 좀 네. 있으세요. 그게 굉장히 감성적이시면서 그런 민사 쪽이나 물론 형사 쪽 일도 하시겠지만 그러면서 힘드신 분들과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느낌? 이런 게 훨씬 어울리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따뜻한 사람 냄새 나는 게 어울리시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삼둥이들이 좋은 아빠 뒀다라는 네, 생각이 정말 듭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그 분야가 되게 여러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변호사 네. 분야가. 그 다음에 분야를 찾아가는 건 어떻게 찾아가게 되나요? 보통의 지금도 이제 전문 분야가 있는 변호사님보다는 네. 그냥 다 하시는 변호사님이 훨씬 더 많기는 할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지금 와이프가 네. 사실 이제 의사다 보니까 네. 그 연수원 들어갔을 무렵에 나중에 뭔가 좀 도움이 돼야겠다. 네. 순애보야 정말. 생각을 해서 네. 사실 이제 그 의료 전문 쪽을 처음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연수원 수료하고 네. 마침 이제 적절한 시기에 그럼 이제 저희들도 이제 뭐 공구,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뭐 그런 뭐 취업 정보 센터 이런 데 이제 네. 게시판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의료 로펌에서 이제 올린 네. 공고문들을 보고 이제 몇 군데 면접을 봐서 이제 그 처음부터 저는 바로 이제 의료 전문 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죠. 그러셨구나. 의료 전문 변호사가 하는 일은 대체적으로 어떤 일을 그럼 주로 하게 되나요? 일단 이제 의료 분쟁에 관련된 그러니까 네네. 이제 소송 민사 소송이에요. 사실 민사 네. 소송인데 이제 그 종류가 의료 소송인 거죠. 네. 그런 부분이랑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사를 뭐 고소하고 싶다 그런 분들도 가끔씩 계시면 네네. 그런 부분을 조금 도와드리고 소송을 하기 전에 네. 혹시 뭐 의사랑 이게 뭐 합의가 좀 할 수 네. 있냐 될 수 그러면 있으면. 네 이제 그런 부분부터 좀 더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자문 역할부터 문제 네. 해결까지 다. 네. 그래서 처음은 이제 사실 와이프가 이제 의사니까 네. 병원 측을 좀 대리하는 네. 그런 쪽으로 사실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네.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처음 들어갔던 로펌은 철저하게 이제 환자 쪽을 더 우선하는 그런 쪽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 지금은 이제 저도 환자 측을 주로 이제 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네. 보람도 있으실 것 같고. 네. 의료 쪽 전문 변호사가 되려면 의료적인 지식이나 용어 같은 거 정말 많이 알아야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처음에는 그 걱정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뭐 하다 보면 네. 어느 정도 그게 좀 익숙해지는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사실 공부도 어느 정도는 좀 해야 되고,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요새는 이제 로스쿨도 많이 생기고 예전에도 계셨지만 의사 출신의 변호사님들이 계세요. 네, 의사 하나도 출신의 힘든데. 그런 이제 의료 전문 변호사님들은 사실 뭐 의학적 지식만 놓고 보면 제가 뭐 100년 있어도 못 따라가죠. 네. 근데 이제 의학적 지식이 많다고 또 근데 의료 소송을 다 잘하냐? 그건 또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좀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있으신 거는 맞는데 결국 이 의료 소송에서는 판사님을 설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그래도 하고 있는 거 보면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아내 도움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 그래도 일단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의료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게 좀 감이 이제 옵니다. 이거는 되겠다. 근데 이거는 아예 안 되겠다. 그 정도는 좀 이제 구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되겠다라고 한 거를 100% 승수하셨냐 하면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100%는 세상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안 되겠다 싶은 거는 정말 그래도 딱 말씀을 드려요. 이건 정말 좀 안 된다. 근데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보면 한 19분은 이런 거예요. 이제 병원에 가기 전보다 병원에 갔는데 더 상태가 안 좋아진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의료 과실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걸어서 들어갔는데 지금 시체가 힐려서 나왔다. 의료 과실 아니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이 사실 매우 높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뭐 의무 기록이나 진료 기록부 이런 걸 이제 살펴보면 정말 이제 안타깝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제 말씀은 솔직히 드리는데, 네네. 근데 이것도 상당히 좀 감정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걸 도저히 용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끝까지 그래서 가보겠다. 네. 우영우에도 나오잖아요. 그 사찰 통행료 그 몇천 원 갖고서 사찰 통행료. 맞아요. 한번 판사님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냐? 네.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는 대신에 다른 의료 전문 변호사님들도 많이 찾아가 봐라. 그래서 만약에 근데 예를 들어 한 5분 찾아갔는데 5분 다 어렵다고 하면 그건 객관적으로 봐도 어려운 거다. 근데 5분 찾아갔는데 뭐 한 2분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 그건 한번 해볼 만한 거니까 그럴 때는 이제 사실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변호사님 중에서 이제 좀 마음에 맞는 분이랑 해보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안내까지 다 해주시네요. 진짜 네. 대단하시다. 무조건 나한테 해라는 아니시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사실 저의 지금까지 어떤 지식이나 경험으로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그거는 제가 맡으면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쵸. 그걸 확실히 그분이 그래도 저는 변호사님한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맡아드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더 높게 생각하시는 변호사님이랑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의료 분쟁 쪽 하시고, 네. 또 다른 분야도 지금 네. 하고 계신 게. 네.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로펌은 이제 이혼 전문 로펌이에요. 오. 제가 아까 2016년부터 이제 변호사 그 일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네. 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이제 의료 전문 로펌에 있었고 네. 2019년도부터 이제 이직을 해서 지금 있는 곳은 이제 이혼 전문 로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 전문, 이혼 전문 2개예요. 전문 2개를 갖고 계시는군요. 이혼 전문이라는 게 요즘 이혼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강남역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런 광고판을 꽤 보게 되거든요. 많나 봐요. 이혼은 사실 늘 많았던 것 같고 오히려 요새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오히려? 아마 그 서울 가정법원이 네. 그 양재역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아마 강남 이제 이쪽에 광고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해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지? 이혼이 많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법원 그건 근처에. 아니군요. 네. 어떤 게 더 그 변호하기가 어려우세요? 의료랑 이혼 중에? 이혼은 진짜 감정일 것 같아서 네. 더 힘들 것 같아. 이게 다 좀 워낙 이제 좀 특징이 다른데 일단 네. 의료는 되게 뭐랄까 진짜 과학이랑 비슷한 거겠죠. 되게 정치하고 그러니까 네. 그거를 과실을 딱 입증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되게 그 소송 자체가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 패소 그러니까 입증을 못하면 지는 거다 보니까 네. 의뢰인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좀 걱정도 좀 많으신 편이고 근데 이혼은 사실 어느 한쪽이 뭐 KO 시킨다 이런 개념은 없거든요. 서로 다투고 그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재산 분할을 몇 대 몇으로 하냐, 네네네. 누가 더 잘못했냐 이런 게 있어서 뭐 네. 감정적으로 훨씬 더 좀 힘든 게 많아요. 의뢰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거 굉장히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미국 이것도 드라마 영향인데 그런 이혼 소송할 때 보면 재산권 분할도 재산 많은 분할. 이슈가 되고 네. 또한 친자 친권이요. 이거 네. 그 친권이라고 누가 하는군요. 네. 네. 어느 쪽이 비중이 커요? 아무래도 재산인가요? 일단 그 아이들이 있는 부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서로 내가 이제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네. 하는 부분도 사실 매우 중요한데 네. 근데 제가 해보면 그거는 사실 시작하기 전에 네.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팽팽하게 막 5대5로 애를 키우겠다 뭐 이런 경우보다는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봤을 때 이런 사건은 양육권은 친권 및 양육권은 이쪽으로 가겠다라는 걸 사실 어느 정도는 거의 알고 있구나. 네. 근데 재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좀 생각해야 볼 게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혼인할 당시에 재산은 어떻게 갖고 시작을 했나.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또 형성을 하고 뭐 네. 증가를 하고 유지를 시켰나 이런 부분을 좀 따져볼 부분이 많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힘든 변호가 더 힘드세요? 아니면 증거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잘하실 것 같아요. 왠지 부부간에서 중재를 굉장히 잘해주실 것 같아요. 왠지. 이혼하려다가 이혼 안 하게? 이렇게? 근데 이제 네. 소송까지 오신 분들은 그렇구나, 사실 그렇구나. 되게 일단 감정의 골이 좀 깊은 상태예요. 저희가 이 이혼 같은 경우에는 협의 이혼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냥 그 부부가 가서 가정법원에 가서 신고를 하면 네.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 뭐 숙려 기간이라 아, 네네. 네네. 들어본 것 그거 같아요.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가면 이제 거기서 확인 땅땅 하면 바로 이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일단은 소송까지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일단 감정의 골이 되게 깊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한번 이제 조정이라는 절차가 있거든요. 네. 조정은 이제 그 법원에서 한번 합의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양 당사자까지야 당연히 안 되니까 소송이 왔겠지만 그 조정위원이나 판사님이나 같이 한번 서로 이제 조율을 해봐서 네. 조정을 한번 해보자. 그런 과정에서 사실 조정이 되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아. 네, 뭐 조정이 되면 좋은 게 그날 바로 끝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어쨌든 양 당사자가 자기 의사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네. 물론 억울해야 해도 억울하죠. 아, 내가 손해 본 것 같고. 근데 원래 조정은 양쪽이 다 손해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아, 맞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끝나야 그래도 더 이상 분쟁이 없고 네. 재판을 가면 일단 길기도 길지만 판결이 났을 때 항소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2심, 저희는 3심제니까. 네. 그러면 그게 또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사실 조정으로 끝나는 게 저는 그래도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 근데 그러네요.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져요. 이혼 소송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분의 가정사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간접 경험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나중에 소설도 좋아하시는데 그걸 베이스로 소설을 쓰지 않으실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저희 처형인 네. 그 김연경 작가님이 네네. 사실 그 이혼 관련 소설을 하나 내셨었거든요. 네, 그래 이혼하자. 맞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혼 전문 전혀 아니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 그때 읽어봤을 때는 와, 뭐 이렇게 막장이야라고 했는데 네.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네, 정말 아침 드라마인가요? 정말 소설이 아니 현실이 소설보다 더하구나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어요. 가슴은 아프면서도 우플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 아니, 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분들이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았지라고 생각하는 상당히 있어요. 그것도 그 아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제일 심리적으로 안타까운 너무 부분이죠. 힘들 그쵸. 거 아니에요. 네,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죠. 아이들은 그래도 네. 어떻게 보면 그냥 피해자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거고. 네, 그래서 고스란히.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좋게 마무리 져라. 어쩔 수 없이 부부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지만 네. 엄마 아빠는 평생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도 좋게 끝내야 나중에 뭐 그쵸. 네, 상처가 앙금이 덜 덜하지. 남지. 네, 맞아요. 어떠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엉뚱한 질문인데 성선설을 믿으십니까? 선악설을 믿으십니까? 또 뭐죠? 성부선악설인가요? 성부선악설이요. 네, 어느 걸 믿으십니까? 하시면서 느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전 그 이후와 바뀌셨는지. 저는 네, 처음부터 그냥 성무성악설인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구나. 네. 사실 성선설이라고 믿고 싶기는 한데 맞아. 맞아. 네. 그런 경우는 좀 보다 보니까 그러게요. 환경 영향에 대한 생각을 많이 네. 하시게 되시는구나. 맞아. 궁금은 했어요. 사실은 저희가 뭐 이혼이라 이렇게 듣게 되는 경우는 저는 주변에서 크게 없었던 것 같아서 거의 대부분 듣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영화, 드라마 이렇다 왜 보니까 건너면 이혼한 있죠. 부부 많죠. 있는데 네. 근데 상대적으로 뭐 아이까지 있으면서 그러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진 않아서 좀 궁금은 했었습니다. 옆에서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셨을까? 그러게요. 근데 참 너무 그 바탕이 되게 선하시고 바르실 것 같아서 그 일을 하면서 되게 마음이 안타까우실 아프거나 것 힘들거나 같아. 그럴 때도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처음엔 약간 그런 경우 좀 그러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한테 막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내는 이제 너는 항상 사람을 너무 좋은 면만 본다. 항상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사회 경험이 제 아내보다는 훨씬 적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신림동에서 신림동 네. 신촌에서만 계속 거의 그렇네요. 20대를 다 보내고 그다음에 뭐 사법시험 이제 합격하고 나서도 연수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 되게 좀 제한된 조직이잖아요. 그쵸. 그로만 하고 있다가 이제 바로 또 나와서 취업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경험이 사실 되게 아내에 비하면 적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내가 넌 항상 너무 사람을 좋게만 본다고 했는데 사실 많이 깨우쳤죠. 이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막 있구나. 네. 진짜 직업 자체가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수밖에 없고 네. 근데 만나는 분들이 지금 힘든 상황에 들어가 계신 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게 좀 다르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성선설을 자꾸 싶다. 읽고 싶은 네. 이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그 잘 모르는데 어느 날 그 조우성 변호사라는 분 출간 발표회 비슷한 거를 교보에서 네.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가급적이면은 재판까지 안 가고 가급적이면은 잘 합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게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변호사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저도 사실 딱 그런 마인드이긴 한데, 네. 근데 이걸 또 의뢰인 분들 중에서는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실 거는 난 같아요. 이겨야 되는데. 파이팅을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재판에 가서도 뭐 좀 상대방 변호사한테 좀 윽박 지르고 막 그렇게 해야지. 너무 이렇게 너무 착하면. 이렇게 젠틀하게만 하시면 안 된다. 상대방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부부였던 분들이 맞나? 왜 이렇게 서로 하지만 뭐 근데 그건 사실 좀 타고난 거라서 그쵸, 저는 그쵸. 그렇게는 못 해드린다. 네.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의사분을 찾아갈 때도 의사분의 내공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편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변호사분을 찾아가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의뢰인? 네. 의뢰인 입장에서도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요. 나와 결이 맞으면 더 좋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뭔가 합이 좀 맞고 네. 이제 내 이야기를 좀 더 많이 좀 들어주면 그죠. 그런 걸 더 좋아하시는 거는 분명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최대한 사실 그러고 싶긴 한데 사실 또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제가 그 다 들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정신과이 하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카운셀링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일단 변호사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법적인 조언을 사실 해드릴 수는 있는데, 뭐, 인생관이라던가, 그런 거는 사실 제가 함부로 어떻게 말씀드리기도 맞아. 참 힘들고, 또 되게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정말로, 카운셀링 같은 걸 좀 권해드려요. 네. 맞아요. 제가 그런 부분과도 사실 해드리고 싶지만 전문가도 아니고 또 맞아요. 하다 보면 한계가 분명히 있다. 네네. 굉장히 겸손하신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딱 그러니까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딱 얘기해 주시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 소개도 해 주시고 네. 성품이 좋으신 메타인지를 가지신 변호사분이다. 그러니까요. 요거는 또 궁금했던 게 뭐가 있냐면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막 언쟁하고 윽박지르고 뭐 이러는 판사 있습니다. 이런 느낌을 생각을 하는데 네. 거의 글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글 쓰는 거에 대한 느낌? 이게 물론 좀 다를 거는 같은데 네. 그런 변호사가 되려면 글을 잘 써야 된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글을 잘 쓰면 확실히 판사님이 좋아는 하시겠죠. 근데 이제 법률적으로 글을 잘 쓴다는 거는 이제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글 잘 쓴다 그러면 이제 좀 술술 읽히면서도 네. 뭐 주제도 딱 드러나고 네. 뭐 깔끔한 뭐 그런 거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저희가 법률적인 문서는 일단 논리를 좀 더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논리. 그러니까 육하원칙? 아니면 이제 뭐 3단 논법이라고 하나요? 3단 논법. 이래서 네네. 이래서. 네, 일단은 그걸 판사님들은 좀 더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보면 아무리 이제 문체가 뭐 수려해도 네네. 이게 그래서 결국 뭐 하자는 거야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차라리 투박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근데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 요러요러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딱딱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게 더 법률적으로는 좋은 글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떠세요? 제가 옆에서 이게 계속 인터뷰하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문체가 수려하면서도 감성적인 글을 잘 쓰실 것 같으신데 물론 논리적인 글도 잘 쓰실 거는 같은데 네. 취향은 어떠신지 이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게 됩니다. 취향은 사실 좀 말씀하신 대로 좀 감상적이고 그런 걸 좀 더 쓰는 게 또 좋기는 한데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처음에 했던 게 의료소송이라 그랬잖아요. 네. 의료소송에서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들어가거든요. 전혀 없죠. 네, 정말 막 투박하고 오히려 막 네. 그런데 이 이혼 소송에서는 사실 그런 게 좀 더 먹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의뢰인들이 이제 보통 초안은 보내주시는데 네. 이제 그걸 이제 가다듬어서 제출을 하는데 네. 그래도 너무 그러니까 일반인이 쓴 것처럼 보이면 안 되면서도 그렇다고 또 너무 변호사가 쓴 것처럼 또 딱딱하게만 쓰면 이건 또 의뢰인들이 좀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 이제 좀 적절히 좀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거 사실 좀 제가 좀
잘하시는군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이해가 팍팍 오기 시작했어요. 네. 아, 이것도 변호사를 꿈꾸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어느 분야를 들어갈지를 고민할 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좋겠네요. 좀 나중에 업무를 할 때 네. 분명히 좀 더 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변호사라는 직업 때문에 여쭤본 건 아니고 네. 글을 쓰실 것 같아서. 글이요. 글을 뭐 쓰고 싶다. 한번 써봐야지라는 뭐 생각만 사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언젠간 쓰실 것 같네요. 굉장히 네. 감성적이면서도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글을 쓰실 것 같은 거예요. 이 경험이 모이면 네. 그게 농 익었을 때 한번 이렇게 탁 세상에 좀 내놓으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때 책 발간하고 여기 네.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네네. 금방 오시는 게 아니세요 혹시? 순식간에 쓰셔가지고 그 글을 쓰는 게 습관이 돼 있으실 것 같아서. 네. 그럼 여기서 우리 말랑말랑한 얘기로 네, 넘어가서 넘어가도 돼요. 저는 딱딱한 얘기 거의 기분 다 드린 네.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변호사, 의사 이러면 진짜 죽도록 공부만 해야 돼서 네. 연애할 시간이 있을까 싶거든요. 네. 근데 다 또 결혼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틈을 내서 도대체 연애를 하시고 결혼을 하시는 걸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네. 제 이제 아내랑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합반이었거든요. 네. 좋은 학교네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그냥 친한 친구, 그냥 친구로 지내다가 네. 고등학교 2학년 가을쯤에 이제 제가 이제 반한 거죠. 갑자기 친구가 이제 뭐 이성으로 보이기 시작한.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완전 뭐 고2 말이니까 이제 입시가 눈앞에 다가와 있을 때니까 그쵸. 티를 팍 내지는 못했고요. 뭐 은근슬쩍. 근데 원래 친했던 친구니까 네네. 뭐 저희 때 이제 뭐 야간 자율학습 있었잖아요. 네. 뭐 그럴 때 뭐 레모나를 챙겨준다거나 막 많이 표시하셨네요. 그런 이렇게 정도로 쭉 진행하다가 이제 수능 끝나고 네. 이제 대학을 다른 데를 가게 됐거든요. 네. 그쯤 되니까 이제 너무 좀 서운한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거의 뭐 아침에 7시에 등교해서 10시 야자 때까지 사는 거죠, 계속 거의. 매일 얼굴 보고 왔는데. 살다가 그래서 졸업여행을 갔거든요. 졸업여행. 네. 거기서 이제 고백을 했는데 네.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 1차 후퇴를 하고 네. 대학 생활 하면서 뭐 이제 다시 그래도 이제 완전 거기서 확 틀어진 건 아니고 계속 이제 친구로 지냈죠. 저는 뭐 사랑과 우정 사이, 아내는 그냥 우정. 남사친. 네, 남사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고시 공부 좀 잘 안 돼서 네. 군대 갔다 오고 그다음부터는 사실 연락이 조금씩 뜸해지고 막판에는 이제 제가 신림동에서는 정말 이제 거의 뭐 칩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1년에 뭐 한두 번? 뭐 그 정도만 연락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다행히도 붙었어. 2013년 10월, 11월 그때 이제 네. 합격하고 나서는 다시 이제 친구들한테 연락도 쫙 하고 네. 그때 이제 다시 연락을 해서 만났던 거죠. 이제 그때는 이제 근데 그냥 합격하고 오랜 네. 친구니까 이제 반갑게 만났는데 네. 다행히도 이제 그때 이제 아내가 뭐 솔직히 그때는 아내가 결혼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연락이 되게 뜸했던 사이예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근데 뭐 남자친구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다시 또 이제 계속 여러 번 연락하고 만나다가 네. 이제 연수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교제를 적극 시작한 거예요. 대시를. 네. 프로포즈를 했는데 네. 그때 받아주셨구나. 네, 이제 정말 이제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저는 연수원 다니면서 네. 연애하느라 바빴죠. 연수원이 한 2년 되나요? 네, 2년이에요. 2014년 3월 달에 입소를 해서 네. 2016년 2월인가 이제 거의 수료를 하고 군대네요. 2년 정도. 네. 그러셨구나. 그리고 결혼을 네. 그래서 사귄 거를 한 1년 정도 하고 결혼을 이제 2015년 5월 달에 연수원 다닐 때 결혼했죠. 그럴 수 있는 게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잘 알던 친구니까. 네, 사실 맞아요. 아주 밀접하게 연애를 한 기간이 1년이라 해도 다른 사람 뭐 한참 연애한 거랑 비슷하게 서로 충분히 아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느 분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5년 사귀고 결혼했는데 새로운 생활이 나왔다. 새로운 사람이 있다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또. 어쩌겠어요? 결혼하고 변호사님은 나서요? 결혼하고 나서 새로운 모습이 많이 보이신 편이세요? 아니면 내가 알던 그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가 알던 그 사람이구나가 맞아요. 일단 되게
밝고 네. 되게 좀 쾌활하고 에너지 적극적이고 네. 네. 에너지 넘치고 근데 싶었던 부분은 진짜 에너지가 넘치는구나.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때는 거의 뭐 매일 뭐 사실 공부만 하고 그쵸, 학교에만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노는 걸 좋아할지는 몰랐는데 네, 정말 노는 걸 좋아하고 네. 에너지 넘치고 네. 그래서 같이, 처음에는 이제 저는 계속 그 신림동에서도 책만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되게 지금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되게 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결혼하고 막 놀러 다닐 때는 제가 페이스를 잘 못 맞춰서 정말 제가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부산에서 코피 흘릴 뻔하셨다고. 네. 쉽지 않은 그 강행군을 그래도 그걸 따라가실 수 있는 체력은 되신 거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게 정말 앉아서 공부하는 체력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걸 했으니까 변호사가 되신 건데 네. 그 돌아다니면서 노는 체력은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 체력은 정말 진짜 저도 그렇게 다니는 분을 따라 이제 여행을 해보면 거의 제발 하루만 좀 쉬자고 말하고 싶은데 그런 게 없어. 그냥 계속 가는 거죠. 맞아요. 이번에도 2주 정도 이태리 남부를 좀 돌아다니고 왔는데 막판에 가면서 쓰러지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맞다. 여행 체력이라는 게 차이가 나지라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지금은 삼둥이 자녀를 그러면 키우시게 된 게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아이를 가지신 거예요? 딱 1년 지나고. 네. 2016년 연수원 마칠 때쯤. 저 결혼을 한 게 2015년 5월 23일에 결혼을 한 거고 연수원 마친 거는 2016년 2월. 그래서 제가 취업한 거는 2016년 한 4월쯤에 취업했고 네. 취업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희 결혼하고는 한 1년 정도 뒤에 이제 삼둥이가 생긴 거예요. 와. 그러면 취업하면서 이제 짜잔하고 아이 셋이 이제 이 아파트 당첨되기는 좋으나 정말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제가 진짜 지금은 사실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네. 처음에 이제 태어나고 한 2년 정도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막 제가 막 울었어요. 진짜. 제가 사법시험 공부하면서 그게 2차 막 4번 또 그때 제가 통틀어서 한 번 울었거든요. 네. 근데 3등이 키우면서는 그 힘든 시절에는 뭐 정말 뭐 수시로 우셨구나. 네, 아내랑 같이 막 붙잡고 울고 이게 진짜 말로 표현이 참 어렵습니다. 네. 저는 미국에 파견 근무가 있을 때 한 분이 출근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연락을 해봤더니 쌍둥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애를 두고서 남편 출근하기 전에 나가버린 거예요. 가출하셨대요. 그러면서 쌍둥이 키우는 게 진짜 만만치 않은 건가 보다 했는데 이해가 가시죠. 네. 삼둥이면 와. 근데 두 분이 또 맞벌이시잖아요. 네. 와.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기는 정말 받았어요. 뭐 저희 뭐 부모님 그리고 네. 처형도. 네, 그러니까 네. 처형이랑 그 다음에 이제 가만 있죠. 저한테는 누가 되는 거지? 어떻게 되지? 처형의 남편이 되시는 형님. 네. 진짜 그 형님은 결혼하기 전에도 그러니까 주말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금요일 저녁에는 이제 그 입주하셨던 그 도우미 분도 이제 집에 가시고 네. 저희 부모님도 이제 대전에 사시는데 내려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만 둘만 본 거거든요. 3명이.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토요일에는 이제 그 처형이랑 형님도 와가지고 결혼 전부터 매주 도와주시고 처형 같은 경우는 아예 토요일에는 주무시고 가주시고 정말 온 가족이 매달려서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6살? 7살? 네, 6살. 6살. 네. 이제 조금 그래도 살만해지셨는데 그러니까 주중에는 뭐 수임 변호사 하시고 어쨌든 출근하시고 집에 오면 이제 밤마다 또 전쟁이고 육아 전쟁이고 또 이제 주말이 됐는데 또 육아 전쟁이고. 그렇죠. 그 주말이 진짜 쉴 틈이 없으셨겠네요. 그러니까 울고 싶었을 만했어. 그러니까. 울었다니까요. 체력적인 한계. 또 막 그 아이들이 또 뭐가 제일 힘드셨나요? 일단은
그러게요. 뭐 하나 딱 꼽을 수가 없는데 일단은 네. 자주 깨는 것도 좀 그랬고 애들이 돌아가면서 또 셋이니까. 있고. 네, 우는데 잘 안 달래지는 것도 안 그랬고 달래지지, 맞아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아주 어렸을 때니까 뭐 밥 먹이는 것도 정말 힘들고 왜냐면 그쵸. 셋 다 이렇게 채워가지고 하나하나 떠먹여야 되고 맞아. 기저귀 가는 것도 그렇고 이제 그니까 한 번 하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세 명이 그렇게 번갈아 가며 한다 그럼 사실 이런 것도 이제 쌓이면 맞아. 게다가 이제 뭐 서로 엄마 차지하겠다고 애들끼리 막 싸우고 막 그런 것까지 야, 하면 체력 진짜. 좋은 엄마조차도 힘들 정도. 네 진짜 어. 그 에너지 넘치던 아내도 정말 그때만큼은 네. 아이들은 너무 귀엽지만 정말 힘들었다고. 아, 그 얘기 하더라고요. 1번을 신발을 신겨놓고 2번 신발 신기고 3번 넘어갈 때쯤 되면 1번은 이미 신발을 벗었다고. 맞아요. 그리고 진짜 이제 아기 때는 네. 뭐 밥 먹이는 시간이 짧으니까 네. 네. 첫째를 깨워서 우유를 먹이고 네네. 네. 트름 시켜놓고 다시 뉘어놓으면 네. 이제 둘째 어. 둘째 다시 또 이제 먹일 시간 돼서 트름 시키고 하면 그다음 또 셋째 어. 다시 셋째 먹이고 나면 거의 시간이 거의 첫째 아이고야. 거의 그래서 내내 먹이고 트림시키고 네 먹였죠.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정말 엄청 도와주셨죠. 와. 보약 한 첩씩 다들 드시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측 못한 삼둥이 자연 임신이셨다고 네. 그래서 그 더 놀라웠어요. 저 정말 처음에 갔을 때는 쌍둥이라 그래서 네.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뭐 쌍둥이 좋네 한 번에 둘. 그 다음 주에 한번 다시 갔는데 한 명이 더 보인다. 다시 한번 보셔라. 제대로 보신 거 맞냐? 그러니까 이제 맞다라고 해서 저희는 그냥 놀라고 네. 또 그래도 뭐 기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가족분들은 진짜 놀랐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그때 단순하게만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사실 삼둥이가 다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도 그것도 맞아. 사실 축복이라고 할 정도로 그쵸, 네. 그쵸.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제 네. 저희 아내 측의 그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 중에 삼둥이가 계셨대요. 유전이란 건 놀랍다 네, 정말. 그래서 와 진짜 네. 놀랍다. 이것도 사실은 글로 남기면 메가히트를 칠 것 같은 보통 경험이 아니실 것 그쵸, 같거든요. 그쵸. 그리고 제가 네. 봤을 때는 삼둥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 그 글을 읽으면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더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저는 일단 좀 쉬시라고 하고 싶어요. 네. 글 쓰는 것도 고통이기 때문에 일단 삼둥이가 조금 커서 이제 숨 좀 돌릴 수 있고 어디 놀러 가도 조금 편안해지셨을 때 좀 누리시고 좀 다니시고. 그때 좀 써야겠어요. 양념을 좀 쳐서. 약간 소금과 네. 조미료가. 네. 요 건너편에도 쌍둥이 키우시는 엄마가 계시는데 네. 정말 어릴 때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인가 정도 되니까 훨씬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노니까 맞아요. 낫죠. 저희도 이제 자기네끼리 놀기 시작하면서 네. 많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책 읽고. 그러니까 자기들만 있어도 이제 그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놀이가 거니까. 되네요. 물론 이제 엄마랑 노는 거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이제 아예 대화가 안 됐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는 이제 좀 타협이 되죠. 뭐 몇 시까지는 책 좀 봐라. 그다음부터는 놀아줄게. 뭐 이런 게 그래도 조금 되니까. 그리고 정 바쁘면 셋이 좀 놀아라라고 셋이 정말 이제 좀 잘 놀더라고요. 역할극 같은 거 하면서 그런 거 다 보면 막 건드리지 마 잘 놀고 있으니까 모른 척하자 막 요새는 좀 그게 돼요. 이게 나중 되면 되게 축복이겠다. 어릴 때는 많이 힘들었지만 네. 크면 자기들끼리 의지하고 그런 서로 말씀들을 의논하고.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마 자기네들끼리도 정말 든든할 거다. 네. 그리고 뭐 엄마 아빠한테도 뭐 잘할 거니까. 맞아요. 다 딸들이셔가지고 걱정할 게 없으실 것 같아요. 네. 혹시 아이들 그렇게 막 할 때 중재할 때 변호사의 그런 게 나오시나요? 그렇진 않으시고요. 네. 이 정리를 딱 잘하시는 스타일이시다. 아이가 그 논리가 통해야죠. 아니 그래도 이게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잘하시는 그러게요. 대단하시다. 엄마의 체력 덕을 봤던 적이 혹시 있나요? 엄마의 체력이요? 네. 지금도 보고 있어요. 네. 그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저희끼리 보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좀 뭐 힘들어 한다거나 막 아니면 좀 밀린 일이 있다거나 그러면 네. 이제 그냥
아내가 애새 데리고 좀 나가서 놀다 와주고 막 오. 고맙죠. 와, 그러네요. 네. 역시 체력은 정말 굉장히 중요하네요. 음. 운동을 좀 해야겠네요. 그럼 여행도 좀 다니시고 하시나요, 이제는? 여행을 정말 가고 싶어 하는데 특히 아내 여행 가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시니까. 네. 근데 삼둥이 태어나고 나서는 사실은 아직은 정말 본격적인 여행이라고 하기에는 못 가봤고 네. 물론 근교로는 뭐 근교. 아직은 네네네. 1박 2일 정도는 좀 가능한데 아. 그래도 예를 들면 사실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 네. 못 가봤어요 아직. 일단 비행기도 약간 좀 걱정이 되고 또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이제 카시트를 쓰니까 네, 아. 제주도에는 보통 가면 다 렌트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와. 카시트 3개 설치 네.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와. 네. 또 아직까지는 저희 2명 데리고 동네나 이런 데는 이제 아이 셋 가능한데 네. 그러면 여행지 가서 네. 사실 단둘이 또 셋 돌보는 건 사실 좀 맞네요. 겁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따라가시는 분이 필요하거든요. 아, 그러네요. 처형 형님이랑 그럼 또 조율도 필요하고 네. 아, 그렇군요. 또 셋 다 여자다 보니까 또 놀러 가고 이럴 때는 예를 들어 뭐 풀장 같은 데 가도 시키는 것도 이제 아내 혼자는 너무 힘들잖아요. 맞네요. 그러네. 그런 게 좀 있어서 조금 더 조금 시간이 커서, 필요하네요. 네. 네. 혼자 씻을 정도까지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좀 많이 돌아다니려고 생각 2학년, 3학년만 돼도 얘는 맞아요. 잘하겠어요. 그 정도만 돼도. 네. 그날이 이제 눈 깜빡하면 옵니다. 이제 앞이 쫙 펼쳐질 일만 남으셨네. 네, 그러셨네요. 그러니까 요새는 진짜 시간이 조금 빨리 간다는 걸 좀 느껴요. 저희가 그 정말 힘들었을 때는 막 주변 어른들이 이제 조금만 참아라. 지들끼리 논다. 그러면 저랑 아는 언제? 3등이도 안 키워봤으면서 맞아. 3등인 다른데 맞아. 언제 그랬는데 정말 그런 순간이 오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진짜 천하무적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시험을 겪어내고 맞아. 근데 그걸 또 사실은 한 번에 붙으면 좋다고는 하지만 또 이 경험이라는 걸 무시를 못 하잖아요. 그런 경험을 또 심리적인 사실은 공부라는 게 이 체력도 있고 의지력도 있지만 사실 심리적인 게 너무 크잖아요. 네. 맞아요. 음. 시험 공부했을 때 제일 좀 힘들었던 건 불안감이죠. 그쵸. 미래에 대한 불안감. 맞아요. 이게 뭐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고 네. 맞아요. 또 2차는 떨어지면 2번 떨어지면 다음에 다시 1차부터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불안감이 사실 제일 컸던 것 같고 물론 공부하는 양도 많긴 많지만 맞아요. 책들 보면 저는 끔찍해 보이더라고요. 와, 한문 잔뜩, 우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논문 자체도 공대생은 뭐 몇 페이지 안 되는 공대를 나왔으니까. 왜 그러십니까? 몇 페이지 안 어려워요. 수학 공식 따라가려면 죽어요. 일단 좀 다르긴 하죠. 그래서 그 좌절이 어떻게 보면 더 마음의 체력을 키웠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참, 멋진 가족이다, 멋진 분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직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런 게 있어요. 네. 사실은 어떻게 고등학교 때 딱 잘 점 찍어서 갔는지도 노하우도 굉장히 궁금은 하지만, 먼저 변호사를 꿈꾸는 그런 친구들한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거 혹시 이게 뭐 완전히 주관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변호사님이 생각했을 때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보고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제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회나 이런 데다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신경을 쓰시고 또 아무래도 뭐 저는 딱 정해진 롤 모델이 있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롤 모델이 한 분 있으면 그 좀 더 준비하는데 좀 더 뭔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영화나 드라마여도 되나요? 그럼요. 맞아요. 그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딱 비전이 형상화돼 있으면 조금 네. 더 뭔가 따라가기가 쉬울 거는 같네요. 그래서 실제로 법대 다닐 때 그런 네. 어떤 그런 법정 영화를 좀 많이 좀 보여주고 했었거든요. 뭐 어퓨 군맨 같은 거. 탐 크루즈 잘생긴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더라도 맞네요. 네. 물론 한국이랑 그게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뭐 기본적인 그런 어떤 뭐
정신이랄까? 네. 내가 변호사를 되면 억울한 사람을 구해줄 수 있겠구나. 그쵸. 그런 기회가 적어도 나한테 주어질 수 있다. 뭐 그런 거. 네, 네. 그런 게 아마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꿈을 가지신 분들 좀 더 구체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소중한 걸음 해주시고 아낌없이 많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네, 또 와주세요, 와주세요. 정말. 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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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